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황지유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지유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이 시를 딱 보면 정말 간절한 기다림, 그리움, 사랑 이런 말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되게 연애시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작가가 의도한 의미는 조금 더 달라요. 근데 이제 시를 감상하는 관점부터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어떤 작품이 있어. 근데 이 작품만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작품을 쓴 작가의 어떤 의도나 작가의 생애나 작가의 사상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작품이 쓰여진 어떤 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대나 사회적 배경이 있겠죠? 이런 시대를 고려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어떤 효과, 깨달음, 효용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좀 감상하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작품 자체만 보는 거를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하고 절대론적 관점 그리고 또 구조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작가를 보는 거야. 작가의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표현론적 관점. 그리고 시대적 배경 이런 걸 보는 거를 이 시가 창작된 그 시대 상황을 보는 것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반영론적. 그리고 이 글이 독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효용을 줄 것인가 이것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효용론적 관점. 그래서 지금 이 작품 자체만 보는 것은 내재적이고 절대적 구조론적 관점인데 이 제목을 보면 너를 기다리는 동안 했기 때문에 너에 대한 기다림이구나 그리움이구나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를 보는 거를 이제 내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감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시에 표현된 이 표면적인 의미 그러니까 뭔가 좀 내재적, 절대적, 구조론적 이런 관점에서 시를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제목이 너무 좋죠? 그죠?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 지금 너가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너는 없는 상황이죠. 그죠? 너가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너는 뭐 하는 상황? 부재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너가 부재하는 거, 내가 너를 너무나 기다리고 너를 그리워하는데 너가 부재하는 상황은 나에게 약간 절망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절망만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너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나 아니면 그리움과 같은 감정이 생길 거예요. 자, 볼게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가 오기로 했대. 그러면 너와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지긴 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네가 오기로 한 자리라는 건 너와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만남이고 그리고 너와의 만남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만날 것이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지금 이 장소에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린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자, 내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기다리는 상황이야. 너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이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는 것은 모든 발자국이 다 너에 대한 기다림 때문에 너라고 느끼는 거지 내가. 그죠?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이 다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내 감정이 절실하고 좀 초조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현상의 특징도 그냥 같이 볼게요. 지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이랬기 때문에 무슨적 표현이죠? 음성상징어를 사용한 거죠.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뭔가 생동감, 현장감 느껴지고요. 그죠? 뭔가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쿵쿵거린다 이 말이 어때요? 현재형 어미.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한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바스락거리는 또 나왔네. 음성상징어. 그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그만큼 어떻다.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하다라는 거죠. 그죠? 절실하고 간절하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다 알아.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아마 없을 거야. 라는 거죠. 그죠? 그럼 보세요.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아. 안다. 이렇게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단정적 어조. 요 표현이, 그죠? 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서리적 표현이죠. 아마 없을 거야 라는 거야. 그죠? 서리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일은 되게 가슴 애리는 일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자, 지금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에선 계속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어. 막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유사한 어구, 시구를 뭐한다? 반복하고 있다. 그죠? 반복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지금 어때요?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면 닌가? 넌가? 아닌가? 너일 것인가? 근데 지금 너였다가 근데 너일 것이었다가 이러면 어때요?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문이 쾅 닫히는 거야. 그럼 네가 결국 안 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되게 초조하고 긴장감 느껴지고 간절하고 그리고 뭔가 긴장감 느껴지는 그런 기다림의 상황에서 나는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되게 절망스럽고 그리고 뭔가 실망하고 그죠? 기다림이 좌절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망과 실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희망을 갖는다 그랬죠. 그죠?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갖는다. 그럼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나는 마침내 너에게 간다예요. 자, 여기에서 시상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왜 시상이 전환되냐면 앞에서는 나는 처음에 뭐 했어? 너를 기다리기만 했잖아. 그죠? 그럼 되게 기다렸다는 것은 기다리기만 한다는 건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기다림이었어요. 수동적 기다림이었는데 이제 나는 너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나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화자의 뭐가? 태도가 변화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다가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가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다. 봐보세요. 너와 나와의 거리감은 굉장히 공간적 거리감도 멀고 그리고 너가 지금 엄청 오랜 세월을 다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시간적으로도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계속 내가 가고 있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반복하는 이유는 당연히 뭐예요? 강조. 그죠? 강조의 효과가 있겠고 또 운율도 형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향해서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서. 자, 보세요.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 그리고 이 문이라는 건 좀 이중적인 의미죠. 어떤 뭔가 단절이기도 하지만 문이 열린다면 만날 수도 있죠. 그죠? 만남과 단절의 의미를 가진 이 문을 향해서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서 너를 기다린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계속 이 말을 반복한다고. 그쵸? 그거는 뭐라고? 이 만남의 의지를 뭐한다? 강조한다. 그죠? 강조한다. 자,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이 시를 배운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배웠냐면 기다리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그죠? 근데 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고 있네. 기다리는 동안 가고 있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 역설법이야. 이렇게 배웠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배운다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 제가 틀린 걸 배운 건 아닐 테니까. 그런데 이 역설법보다도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다? 이런 표현상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나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쵸?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너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죠? 그런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라는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뭘 본 거냐면 지금 이 시에 내재적인 관점으로 이 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뭐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카페 같은 데에서 너를 기다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뭐라고요? 내재적 관점으로. 그죠? 내재적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럼 내재적 관점으로 본 김에 조금만 다시 볼게요. 빠뜨린 게 있나? 없나? 네.
제가 뭐 많이 빠뜨리니까. 자,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아, 이건 내가 현재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겠죠.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의 상황이 나왔어요. 나는 지금 너를 기다리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뭔가 그리움과 기다림, 간절함, 초조함 이런 감정이라고요.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여기에 음성 상징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형 어미 있었죠. 그죠? 바스락거리는 이것도 음성 상징어 있었네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그만큼 어떻다고 내가 절실하고 초조하고 간절하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알아. 단정적인 어조였어요.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서리법 있었죠. 그리고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거 뭐였어요? 반복이었죠. 이것도 그죠?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지금 이 긴장감이 뭐 되고 있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도 반복이고요. 다시 문이 닫힌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다? 화자가 절망, 실망, 좌절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얘는 그냥 좌절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아 마침내 가는구나 라고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사랑하는 이여 여기에서 좀 약간 어조를 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문장부를 하나를 찍는다고 하면 뭘 찍을까요? 사랑하는 이여 뒤에. 저라면 느낌표를 이렇게 찍고 싶어요. 그죠? 이 느낌표를 찍고 싶다는 것은 이 표현이 영탄이라는 거예요. 영탄적 어조. 또는 뭐라고 하죠? 영탄적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구를 부르는 듯한 그런 표현을 돈호법이라고도 해요. 돈호법. 님이여를 부르는 거야. 돈호법. 돈호법도 영탄적 어조, 영탄적 표현이에요. 자,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 기다리면서 가고 있어. 이것도 역설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역설. 그리고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이런 거 계속 반복이고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린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이래서 반복하고 있고 뭔가 역설법도 계속 사용하고 있죠.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서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린 동안 너에게 가고 있다. 라고 나는 너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그리움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를 감상하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절대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 사랑하는 이여 이렇게 얘기했잖아. 사랑하는 이여. 그죠? 그럼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맞네. 그죠? 그런데 이 시에 이 작가가 조금 이렇게 첨언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유, 민주주의,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을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 시대가 독재 정권이란 말이에요. 독재 정권.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그리고 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열망으로 민주주의를 기다렸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상 그러니까 이 작품의 표현론적 특징이라는 거는 표현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작가를 보는 거랬죠. 작가가 써놓은 그죠? 이거 작가의 의도를 보는 거니까 자유, 민주주의, 평화, 사랑과 같은 것은 작가의 의도에서 봤을 때 이 너가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당시 시대 상황이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런 독재 상황에서도 이런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면상으로는 너가 사랑과 나에게 기다림의 대상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데 그런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작가의 의도와 시대 상황을 들여다보면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화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작가가 검열 같은 게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런 검열을 좀 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 사랑 또는 그냥 사랑하는 이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기다림이었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한다. 그거는
기다림과 만남에 대한 의지를 뭐한다? 강조한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은 뭐 음성 상징어 사용한 거, 그리고 뭐 이런 현재형, 그죠? 현재형 이 어미들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또 반복과 대구를 사용해서 강조한다는 거, 그죠?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